안녕하세요, 여러분. 폭발범위 삼각도 관련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폭발 삼각도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일부 진행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아래쪽이 연소 조연제 볼륨 퍼센트로 보고요. 그래서 0에서 100%, 0에서 100%, 0에서 100%.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인 관련되는 C8, H8, 그죠? 스트레인 관련되는 가연성 가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활성 가스, 주로 질소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계산했던 것이 뭐가 있었나요? CST 계산이 있었죠. 양계수 CST가 2.06이 나왔죠. 2.06에서 이렇게 연소전지 0% 되는 지점 연결을 했죠. 그리고 MOC 색깔을 좀 바꿔서요. MOC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었죠? MOC가 11.3 이렇게 나왔죠. 11.3 이렇게 볼 수 있죠. 만나는 점이 포인트가 있죠. 공기선 에어라인을 보게 되면요. 에어라인 산소 21%, 에어라인이 이렇게 있죠. 에어라인. 자, 그 다음에 LL UFL 관련되는 것. 그거를 해볼까요? 얼마였죠? 0.9에서 LFL이 0.9 지점 쭉 해서 대략 이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리고 UFL이 얼마였죠? 6.8, 6.8 이렇게 보자고요. 대략 이 정도라고. 일단 스케일은 넌 스케일로 보고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영역이 있죠. 그렇죠? 예. 공기 중에서의 폭발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공기 중에서의 폭발 범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인 가연물질의 가스의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높다 그러면 이것이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좀 이 영역이 폭발 범위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을 운영하면서 불활성 가스의 농도를 정감하거나 아니면 활성 가스의 농도를 정감 또는 산소 조연제 농도를 정감에 의해서 우리는 폭발존이 A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B1으로 이렇게 세이프티한 존으로 비폭발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쪽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몇 가지의 변수에 의해서 이 폭발 범위가 이제 증가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좀 보게 되면요. 원래 존이 폭발 범위 존이다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온도에 대한 것 고려할 수 있죠. 온도.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폭발 범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압력에 대한 부분도 있죠. 압력이 증가되면 마찬가지. 그렇죠? 압력이 증가되면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LFL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큰 변화가 없다. 근데 UFL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하면 크게 증가한다. 그렇죠? 크게 증가한다. 이런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도 증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L1 같은 경우에는 100도 C 증가하게 되면 8%가 감소하고요. UL 같은 경우는 100도 C 증가하게 되면 8% 뭐예요? 증가한다. 이런 것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측면에서요. 에너지 이퀄 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형태의 LEL, UL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온도가 100도 C가 증가했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LEL 포인트는 결국은 마이너스 8% 그렇죠? 볼륨 퍼센트가 되겠죠? UL은 뭐예요? 플러스 8% 볼륨 퍼센트 증가를 가져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본다면 불활성 가스도 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널팅 가스에 의한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가스의 농도를 높이면 UL은 크게 내려오고 그렇죠. LEL은 거의 컨스턴트 일정하다. 이런 영향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폭발범위 삼각도를 작도하는
방법과 그리고 관련되는 영양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부가적인 설명들 준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